나 근데 진짜 이번 대책을 보면서 국토부 애들이 머리가 진짜 졸라 좋구나 이 생각을 했어. 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을 해놨더라고. 얘네들이 못하는 애들이 아니야. 머리가 졸라 좋아. 자, 하이 여러분, B급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랑 해볼 거는 뭐냐면요, 저와 함께 제가 쓴 기사를 읽어보는 B급 기사 리뷰 시간을 해볼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한 되게 큰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2월 4일날 발표됐다고 해서 2사 대책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약간 논쟁거리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쓴 기사가 이거예요. 2월 4일날 발표된 대책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지적한 기사를 제가 썼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먼저 2사 대책이 왜 발표가 됐느냐. 서울이랑 수도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보이니까 집을 졸라 많이 때려 지어가지고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계산인 거죠. 근데 다만 컨셉을 다르게 했어.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책의 공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LH나 SH 같은 부동산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주도를 해서 2025년까지 서울에 30만 호, 전국적으로는 8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왜 기존의 공급 방식에서 공공주도라는 컨셉을 꺼내왔을까를 살펴봐야 돼. 제가 생각하기에 목표는 두 가지예요. 공공주도 개발의 이유 1번은 신속성이고 2번은 사업성이에요. 사실 서울은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어. 그럼 결국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답이야.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 내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해야지. 민간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렸어. 막 10년이 넘어도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을 빨리 짓고 싶어. 집을 빨리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은데 기존의 조합한테 맡겨놓으면 사업 속도가 졸라 느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업 추진의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끼워 넣자. 요 방식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종 인허가 절차라거나 어떤 조합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를 공공기관이 조율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겠다. 그게 이유예요. 이게 공공주도 개발을 하는 정부의 첫 번째 목표인 신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업성이야. 예를 들어서 땅값이 낮은 지역이 있어. 지방의 구도심이라거나 저층 주거지역, 얘가 이런 곳은 빌라 같은 곳이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두면 개발이 안 돼.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민간 개발업체나 시행사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사업성이 낮으니까 개발이 추진이 안 돼. 이런 거를 공공이 주도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목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속성. 빨리빨리 집을 짓고 싶으니까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 주겠다. 가만히 놔두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좀 이끌어 나가는 약간 이런 방식인 거죠. 이 두 가지 목표 때문에 공공주도 개발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사 대책이 약간 논쟁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사업구역에 대한 투기 수요 등 유입 방지 대책.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충분한 돈이 있어. 요 지역이 개발이 된대. 그럼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쪽 바깥에 살다가 땅을 미리 사놓고 싶을 거 아니야. 왜냐면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를 거니까. 정부는 요런 게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요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야. 취지는 좋아.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개발 예정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 뭐 이런 걸 막는다는 취지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내 생각에. 요거를 보면은 대책 발표일 2월 4일 이후 개발 예정 구역 내
땅이나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상가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금 청산을 한다고 말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번 대책에서는요, 어디가 개발된다라고 발표가 되지 않았어. 전효성이라는 사람이 현금이 2억 원 있어. 아파트는 너무 비싸. 빌라를 구매하자. A 지역에 빌라를 구매하자라고 생각했어. 2월 11일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생각한 게 빌라를 샀어. 2억 원짜리를 샀어. 2월 예를 들어서 15일 날 샀다고 치자. 근데 정부가 A 지역을 개발합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야. 나중에 3월 1일 날 발표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개발될지 안 될지 나는 몰랐어. 한 5년 10년 정도 거주할 생각으로 빌라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개발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 이번 대책에 따르면 2월 4일 이후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현금으로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현금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요. 정부가 따지는 이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시세는 내가 한 2억 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정부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짜리야. 1억 5천만 원만 보상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논쟁거리예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기사를 쓴 거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떤 지점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첫 번째는 재산권 침해, 두 번째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세 번째는 소급 입법으로 인한 피해. 요 3가지를 짚어줬어요. 요 3가지를 좀 명백하게 따져볼게요.